왼쪽에 있는 정당들은 뭐야 이재명 대표 뭐 우클릭이야? 그 얘기 많이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일단은 1차 반응으로 들었고 또 우쪽에서는 뭐 저러고 말겠지 뭐 허를 찔렸다 뭐 등등 아니면 부족하다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측으로부터 사실은 일단은 협공을 받는 모양새인데 제가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우클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가장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개편만 1-2포인트 얘기한 것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우클릭을 확 해놓고 이걸 먹었으면 들으셔서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논란을 짚히면 짚힐수록 좋아. 나중에 진실이 알려질 테니까. 그렇죠. 일단은 상속세 관련해서 디테일한 게 몇 개 나왔는데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돼요. 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5억은 빼줍니다. 공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라도 상속받으면 세금 내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낸다는 거죠. 5억까지는 그냥 세금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5억을 일괄로 빼줘요. 그래서 이게 일괄 공제입니다. 누구나 5억을 빼줘요. 근데 이재명 대표 안은 뭐냐면 요거를 8억으로 만들자. 8억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하자라고 해서 기존의 일괄 공제보다 3억이 늘어난 요 얘기를 국힘이나 정부 안은 10억까지 올리자 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8억까지냐? 이 상속 일괄 공제가 97년에 개정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럼 뭐냐? 27년 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27년 동안에 명목 물가 상승률을 그냥 곱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8억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뛴 거 상관없이 물가 올라가는 것만. 물가 올라간 것만 계산해도 97년에 도입된 제도를 자연스럽게 그냥 개편만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8억대는 돼야지 일괄 공제 효과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니까 너무나 합리적이죠. 보수 진보도 아니고 그저 세제와 행정을 시류에 맞게 적용하는 유연성과 합리성에 그냥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기존에는 상속세를 몇 명이나 냈냐면 많이 잡으면 4% 냅니다. 100명 중에 4명 내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맞죠. 그런데 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요거 개편 안 하면은요. 2, 3년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 39%까지 올라가요. 4%에서.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갑자기 상속세 포섭 범위 내로 들어와요. 안 내도 되던 사람들이 그러면 뭐 거의 30 몇 %가 그렇죠. 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부자 감세와 맥이 닿아 있어요. 부자들은 원래 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세금 막 깎아줬어요. 근데 지금 월급쟁이 세금이 더 늘었죠. 근데 이걸 안 건드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상속세 밖에 계시던 분들이 물가랑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4%에서 39%에 상당했던 중산층들이 이제 상속세 범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초부자 감세고 이어서 누가 내는 거예요? 중산층 증세인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왜곡을 잡아내신 포인트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나는 우클릭하는 거 아니다. 부자 감세를 내가 덩달아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증세를 막고자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중산층의 증세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을 안 바꿔주면은.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당했어. 세금 문제 때문에 정말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괄 공제는 이해가 되셨죠. 그야말로 서민 중산층 증세를 막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개편 수준에 불과한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개편안이 뭐냐면 부부 공제. 부부 상속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상속에 대해서 이것도 일괄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5억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10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거랑 조금 개편 논의가 조금 달라요. 아까 거는 물가를 고려한 건데 요거는 법리 충돌에 대한 것들을 좀 막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법과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쯤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해요. 그러면 재산 명의가 일단 전부 다 남편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이혼해가지고 법원에서 야 너희들 재산 분할해.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반이 부인 몫으로 넘어가죠. 네. 부인 입장에서는 집을 넘겨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동안 내 이름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다 내고 남편 입장에서 또 양도세 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부 관련해서는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이 되면 세금이 없어요.
이런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재산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요. 왜냐? 그동안 네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래는 너희 둘의 공동 재산이야. 함께 이룬 재산이. 예, 혼인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혼하면서 갈랐을 뿐이지 이건 새로 취득하거나 한 재산이 아니라 네가 네 재산을 찾은 거에 불과해라고 해서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혼할 때도 세금이 없는데 돌아가신 상황에서 받은 상속에 대해서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이고 공동재산설에 입각한 세금 정책을 일관되게 국가가 가지고 간다면 부부 상속관에서는 과한 상속분이 아니면은 이것도 공동재산에 대한 걸 내가 내 몫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남남이 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데 내가 돌아가신 양반 재산 받는 거 가지고 왜 내가 내 재산에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합리적이죠. 이런 이중과세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제폭을 올려줬다고 보시면 너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상관없이 그냥 합리적인 개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정작 진짜 부자 감세나 슈퍼리치들이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표. 그러니까 자녀 공제겠죠. 요 밑에 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손을 안 댑니다. 자녀 공제가 지금까지는 5천이 현재 기준인데 이걸 5억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정부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 정도 돼봐요.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받죠. 부부한테 10억 넘어가죠. 자녀 셋한테 5억씩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 30억 40억대 내에서는 다 공제지 뭐. 상속세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지금 그러고 싶은 거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왜? 옆으로 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 같은 재산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밑으로 가는 건 어쨌거나 부의 세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상속 그러면 떠오르는 개념은 그거잖아요. 그거죠. 자녀가 자신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5억까지 올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부의 세습이고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된 등등등 우리가 안 봐도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우클릭이 아니죠. 우클릭 해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 어쨌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세율. 최고 세율 구간인데 이거는 초특급 슈퍼리치들 이재용이한테 내는 세금입니다. 국힘이나 정부는 이거 세율을 깎아주자는 얘기예요. 현재 50% 내거든요. 3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지금 40% 구간으로 만들자라는 게 정부 얘기인데 여긴 또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초특급 슈퍼리치들 세금 깎아주는 일에 부안에 동의해야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요것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요게 이재명 대표 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상속세라는 이름이 나오고 세금 얘기를 하니까 우클릭이래.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 표가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네네. 아까 그 표가. 네네네. 그러면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일단 최고 세율 거기는 이 초부자들 왜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달아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옆에 네네네. 비고해서 비고를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뭐 논쟁이 붙어서 표가 오히려 붙지. 이게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시민들 서민대중에게 적용되는 거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 이 현실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뭐 부동산이 올라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이 야 지방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다 때려 팔아도 이거 안 된다. 서울에 있는 중산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0억에서 15억대 사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탁 찍었다는 거지. 그 지방 분들은 오히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게 일부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나는 뭐냐면 이런 거는 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도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있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3억 4억짜리 아니면 5억짜리 집을 뭐 살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돈을 벌어서 10몇 억 되는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고 싶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종부세 논쟁 붙을 때 세부담이 많이 커졌을 때 종부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보유세들 이런 부분들이 다 올랐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한강벨트가 다 무너졌잖아. 서울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러니까 박신홍 평론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없지. 대부분은 왜곡해서 얘기한다. 그렇죠.